안녕하세요. 엔잡러로 살아가기 이창구 소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리기사들 님들이 일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군데 제가 잘 들어가서 시청하고 있는 대리기사 유튜버님들의 그 글들 시청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참가하고 있는 어, 올, 어, 어, 카톡방, 오픈 카톡방에서도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최고 고령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화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참 대리기사 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전에 전주의 마지막으로 엔잡러로서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녁 때 시간을 내서 대리기사 일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보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면 좋을까? 그래야 1시에 무사히 귀환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 최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정하고 또 한 주간 살아봤습니다. 그것들도 포함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대리기사 일을 병행한 지가 한 이제 4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3년 이제 그 몇 개월 정도 되는데 보니까 꽤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또 껴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전에 대리기사를 시작하고 좀 지나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지금 다시 또 대리기사 일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전공은 경제학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한 10년 이제 근무를 했었고, 애들 크는 것과 관련해서, 대한교육 쪽에 몸담으면서, 교육 쪽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하다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저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은 학습 코치로서 한 10여 년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학원 가서 제가 전공과 달리 교육심리학 석사도 했었고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왜 장황하게 제가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까 하는 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이제 그 한 주간 지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주에는 매일 이제 유튜버로서 그 활동 상황을 기록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해봤고요. 지난 한 주는 그 영상 촬영 없이 실제로 실전에 뛰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좀 고민이 돼서 해본 결과 그런 분야의 일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심리, 상담, 직업심리, 자기주도 학습, 코칭, 미래교육, 미래 직업 상담 이런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영상들을 좀 집중해 나가는 방향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몇 주간 있었던 대리기사로서의 활동을 나누는 작업을 좀 결산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 이제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점들을 오늘은 좀 직업 상담사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제 체험 일을 포함한 거죠. 일단 제가 그 대리기사 일을 하게 됐을 때 본업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습 코칭 일이
그렇게 활발하게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리기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리기사 일이 초기 해보니까 되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밤새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제가 도전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서 모르는 지역도 뭐 열심히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지역도 알게 됐고요. 대리기사 어플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부분만으로 채워질 수가 없고 저의 본업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됐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일하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안에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리기사 일을 검토하려시는 분들도 지금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초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겪게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새롭게 뭔가 시스템을 잡고자 하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갖게 되는 경험이 좀 다르고 저처럼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좀 다르죠. 앞으로 계속 제가 좀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중간 결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이제 주요한 노동의 형태로 대세로 지금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프라인 중심의 세상에서 디지털 중심의 세상으로 세상이 변하는데 그 과정에 오프라인에 있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옮겨져서 그 디지털에서 새로운 프로그래밍과 함께 AI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새롭게 고객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잡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뒤에 배경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형태는 지금 카카오 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고객들도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들도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상담소가 있긴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콜센터가 있어서 진행하는 그런 그 대리기사 대리운전에 대한 그런 시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중복돼 있죠. 예전의 형태와 새로운 형태가. 근데 이 특히나 이런 대리기사들의 플랫폼 형태의 그 운영 방식에서는 일단 첫째, 개인이 그 플랫폼에 그냥 참여해서 노동을 제공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상태만큼만 저한테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제가 아프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하기 싫어서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철저히 어떤 상태냐면 그 한 개인에게 그 선택과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과 그 결과가 모두 수렴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 있으면 누가 저를 동기부여 해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일종의 예전에 있었던 일용직 형태에 갖는 어려움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작업 공간이나 직업 공간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무슨 소속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을 모아서 지원하는 어떤 소속사들이 있긴 합니다. 그쪽에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낫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완전 플랫폼 형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철저히 개인 단위로 그 부분이 내맡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일을 할 때는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주변 여건과 문화와 함께 섞여서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는 옆에서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는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리기사님들이 따로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자신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게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개인이 철저히 독립된, 철저히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형태의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각계인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철저히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과 지금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로서 플랫폼의 끝에서 움직이는 그런 노동을 제공할 때만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리기사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시간대입니다. 주요 시간대가 술들을 드시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탁송 같은 걸 제외하면.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주로 밤, 한밤중, 그 다음에 새벽까지라고 하는 시간대에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져오는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히나 건강의 어려움과 낮 시간에 활동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굉장히 오묘해서 밤에 새벽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그 시간에 우리 몸의 DNA들이 유전자가 다 이렇게 깨어졌던 유전자들이 복구가 돼가지고 아침에 잘 잤다, 오늘 뭐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충만함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1시, 2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리페어 시스템입니다. 다 수리가 되는 거죠. 그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바짝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잘 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도 오후에 일어났어요. 거의 12시 넘어서. 근데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이게 쌓여나갑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그 시간대에 그 몸에 우리가 수리가 회복하고 하루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현재 전업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업 형태는 아니지만 낮에 정해져 있는 직장이 있지 않은 엔잡러의 경우,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조건입니다만, 그럴 경우는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잡 전업도 아닌데 전업의 형태처럼 뛰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수 있거든요. 수입이 그만큼 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플랫폼 노동자로서 갖는 어떤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겪게 되는 어려움. 그건 철저히 자기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리기사라고 하는 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건강과 그 다음에 수입의 문제, 어떻게 시스템을 가져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좀 정립을 한 게, 일단은 이제 8시나 9시,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1시 곧게까지 하는 방법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게 정리가 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실행한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좀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엔잡러로서 대리운전을 잡의 그 중에 한 구성 요소로 보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의 형태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목표와 그 다음에 단계 설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들의 어떤 결합 형태, 그리고 각 잡들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어떤 시간대와 역량,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나의 주체적인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업스킬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과제로 등장하는 거죠. 자, 대리기사를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기사라고 하는 일의 특성상 발생하는 일이라면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와 운영 방식,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립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제가 이틀 전에 이렇게 대리기사 대기를 하면서 만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동네에 같이 하시는 분인데 처음 뵌 분이에요. 낮에는 이제 배달일,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일을 하시고 저녁 때만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또 지지난주에 결정했던 방향은 맞는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보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노하우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내가 계속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 짧은 시간대에 맞춰서 그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시기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돼야 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집중화하려고 하는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자기관리와 업스킬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주해 나간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 가지 오토바이 배달과 그 다음에 대리기사 일을 합쳐서 나름의 뭐 어떤 그 하루의 수입의 목표를 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잘 이렇게 세팅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대리기사 일을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시게 계시면서 다른 일들을 추구하려고 하시지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대로 가도 좋은가? 내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어떤 극복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내 삶의 장단기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 설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장기 목표는 나의 자아 실현이다. 이런 목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나의 능력을 새로운 일들을 학습해 나가는 학습 능력 측면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 그런 능력을 쌓고 올리는 쪽에 대한 내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입니다. 그것들을 삶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시스템입니다. 철저히 독립되고 개인적 시스템입니다.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잡이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스킬들, 역량들, 업무 수행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업스킬을 위한 나의 노력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교육도 받으러 가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어떤 형태를 위한 코칭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대리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의 삶을 새롭게 시스템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창구 소장은 지금 엔잡러로 살아가기를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엔잡러로 살아가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담사로서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자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기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엔잡러로 살아가기 이창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